아이를 키우다 보면 걱정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늦는 건지 아니면 발달 문제 신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동화 교수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 발달이 늦은 건 아닌가요? 혹시 발달 장애일까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발달이 조금 늦는 것과 발달 장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엔 단순 지연인데 장애로 오해하셔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발달 장애를 단순 지연으로 여기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는 발달 장애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발달 지연은 아이가 해야 할 발달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발달 장애는 단순히 또래보다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발달 과정 전반에 질적인 차이나 지속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발달 장애는 발달 속도의 문제를 넘어 특정 영역의 발달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인지기능 등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종종 특징 하나만 있어도 발달 장애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평균보다 조금 늦다고 해서 모두 발달 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발달 장애로는 말이 늦거나 어휘, 문장 구성이 어려운 언어 발달 장애, 지능 발달이 평균보다 낮아 학습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적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 행동이 동반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 집중에 어려움과 과잉 행동을 보이는 ADHD 등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한 아이에게 여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 아동이 언어 발달 장애나 ADHD 특징을 함께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달 장애는 하나로만 단정하기보다 겹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연령별 발달 단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후 2개월경 부모나 양육자 얼굴을 보면 미소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4, 6개월쯤 옹알이가 시작됩니다. 10에서 12개월경 엄마 아빠처럼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붙잡고 서기 또는 한두 걸음 걷기 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간단한 손짓이나 동작도 이해할 수 있죠. 다음으로 24개월 전후로는 아이가 물 줘, 가자처럼 두 단어를 연결해 말을 시작합니다. 간단한 지시를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고요. 36개월 전후로는 간단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기초적인 자기 표현이 가능해지는데요. 또한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발달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눈 맞춤이 거의 없거나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경우, 12개월이 지나도 제스처가 없는 경우, 18개월이 지나도 걷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단어를 한 단어도 못하는 경우, 24개월이 지나도 두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발달 장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 발달 범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후가 보이면 조기에 발달 검사를 받아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단순히 늦는 건지 아니면 발달 문제 신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늦다고 모두 발달 장애는 아닙니다. 단순 언어 지연은 말은 늦더라도 이해력과 사회성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언어뿐 아니라 눈맞춤, 몸짓, 놀이 등 사회적 기능에도 어려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까치발 보행은 자폐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근육 긴장도 문제이거나 단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증상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고 다른 발달 특성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호명 반응이 없다고 해서 모두 발달 장애는 아닙니다. 청력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청력 검사와 발달 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향적인 성격과 사회성 발달 장애는 다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조심스럽지만 익숙해지면 또래와 잘 어울리는 경우는 정상 성격 특성입니다. 반대로 사회성 발달 장애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낮거나 대화와 놀이 방법 자체를 몰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아주 이른 경우 생후 2, 3개월 무렵부터 눈맞춤이나 사회적 미소가 없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많은 특징들은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씩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발달 검사와 행동 관찰을 통해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보통 수용 언어보다 표현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언어가 많이 느리거나 대근육, 소근육 발달 지연이 동반되거나 인지 발달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으로 추후 진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가지 발달 영역 중 2가지 영역 이상의 지연이 있는 전반적 발달 장애, 추후 지적 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 원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뇌 MRI, 뇌파 검사 중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를 진단하려면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사 종류가 많다 보니 처음 들으시면 이걸 전부 다 해야 하나 하고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 관찰되는 문제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진행합니다. 영유아기 0-6세에는 먼저 발달 선별 검사를 합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로 발달 선별 검사 KDST가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로 운동, 언어, 사회성, 인지, 자조, 정서 등 6개 영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짧은 문답과 간단한 과제를 통해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이외에도 언어 발달 검사, 청력 검사, 그리고 필요시 시력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선별 검사에서 발달 지연 가능성이 보이거나 보호자와 의사와 함께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나이에 따라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이에 따라 베일리 검사 또는 웩슬러 검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인지 능력 등을 평가하고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셀시, 프레스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에 ADHD가 의심되면 설문과 함께 주의력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며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 K카스 등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선별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하여 종합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검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발달 장애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발달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지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 시간을 훨씬 넓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아이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